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아대 양치 뼈아대 오늘 크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30강 오늘 어떤 회사죠?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개 유명한. 엄청 유명하죠. 예, 2006년도에 설립된.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 멜론? 멜론이죠. 뭐 그런 거 그런 그렇죠.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전 예. 세계적 멜론? 뭐 예. 그래서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구글 수수료 해가지고 워낙 이 회사가 잘 나갔었는데 이제 스포티파이가 보통 이제 그 다른 그냥 독립된 그게 아니라 특히 이 핸드폰에 어플로만 있다 보니까 어플로 있으면 수수료를 띄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2015년도에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의 계정을 탈퇴를 하고 자기네 웹사이트에 직접 구독을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인앱 구매했을 때 수수료가 있으니까 왜 애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포티파이 앱을 업데이트를 거부를 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하는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 2018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장했던 첫 번째 가격 그거보다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애플 뮤직, 애플 스토어가 애플과의 싸움에서 약간 밀리는 거지. 졌어. 지금 밀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냥 그 자체로 워낙 볼륨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스웨덴 회사입니다. 스웨덴 회사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회사고 그 유료 가입자만 1억 명이 넘는다 하더라고. 유료 가입자만. 이게 3,000% 빠지면은 이게 스웨덴이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퓨디파이 그러니까 유튜브 1등 하시는 그 친구도 사람도 그렇구나. 스웨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게 참 영어를 잘한다는 게 부러워요 보면은. 맞아.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왜냐면 제 스웨덴 친구 아망이라는 흑인 친구가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냥 말이 비슷해서 잘한가 그랬는데 우리 연PD가 다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 연PD 또 스웨덴 가서 시집 가갖고 잘 살고 있나? 연아야 잘 있니? 뭐야? 영상 편지야. 4,000% 이거 영상 편지야. 그 추운데 그래도 남쪽 지방이어서 다행이다. 아무튼 다시 조금 3,000% 다시 땡기면은 그게요. 얘네가 나라가 작으니까 그냥 컨텐츠 제작을 직접 못해서 미국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스웨덴 자막만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일찍 노출이 돼갖고 안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비슷한데 심지어 거의 어원도 비슷한데. 오히려 스웨덴어가 더 어려운데 뭐 그렇게 하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스포티파이 같은 거 보면 얼추 보면 미국 기업일 것 같은데 스웨덴 오디오 기업이고 그다음에 퓨디파이 같은 애도 전 세계 원탑인데 당연히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 나올 것 같은데 스웨덴 친구가 게임으로 짱 먹어서 지금 1억 구독자 돌파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저번에 그 프리미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가 그 가격 정책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이제 무료 서비스도 하면서도 프리미엄 서비스도 차별점을 두고 자기가 프리미엄으로 유료 가입자를 했을 때 등급을 많이 나눠가지고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 달 돈이 좀 없을 수 있잖아. 근데 프리미엄 듣고 싶어. 등급을 많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등급을 낮출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지금 스포티파이에 있는 그 장이 고객 이탈 최소화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격 정책, 그러니까 고객 맞춤 가격 정책을 통해서 고객 이탈을 막은 전형적 케이스가 스포티파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도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근데 프리미엄을 복습. 그 프리미엄이 여러분 P 말고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야, 근데 프리미엄이 공짜가 합성어예요. 신조어예요. 공짜 프리랑 프리미엄이랑 합쳐진 거지. 근데 여기서 복습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업체가 있었어요.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공짜로 노래를 듣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서버 값을 결국에는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막 중간에 오디오 광고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왜냐면 뭐 멜론 이런 게 워낙 막강하고 그다음에 요즘엔 여러분 그 유튜브 레드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뮤직으로 노래 듣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유튜브 뮤직을 자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프리미엄 정책으로 스포티파이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업체 이름을 못 들어봤어요. 아마 망했을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팟캐스트 그 업체도 하나 있었는데 그 팟빵 말고 있었어요. 우리가 초창기 때 거기다가 했었거든. 근데 거기도 망했어요? 다 무료로 했는데 이제 망했죠. 이거를 서버값만 나가고 유료화 못 시키고 수익화를 못 시키는 바람에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지만 결국
망했어요. 망했어요. 공짜 정책하다가 팟빵보다 더 그 UX 훨씬 좋았는데 불구하고 망했어요. 뭐 지속 가능하지 그래, 않으니까. 좋은 예네. 근데 망해서 결국 팟빵이 거의 독점화되기 됐잖아요. 프리미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잘 제대로 그렇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포티파이 주요 요점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고객 이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뭐 세 가지 주요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첫인상이 중요하다. 데이트를 하든 취업 면접을 보든 스포티파이에 들어가 다음에 들을 곡을 검색하든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새 고객을 유치할 때는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당장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제품으로 구입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새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잘 이해하고 제품을 바람직하면서도 필수 불가결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고객 이탈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좋은 제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객이 직관적이고 이해가 편해야 돼요. 이거를 지식의 조직에 빠져서 만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거든. 근데 고객이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 시켜서 망한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제품이 좋아 죽겠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이걸 좋은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때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B2C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B2B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그 전문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통해서 서로 어떤 딜을 할 때 기본적인 이해사항이 있고 또 한 번 살 때 물량이 작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를 해요. 근데 B2C는 그렇지 않거든. 그냥 딱 봐서 좋네 안 좋네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들면은 이 제품이 알고 보니 좋아도 처음에 사는 사람이 되게 적거나 외면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좋은 걸 설명을 할 때 마케팅에서 속지 요즘에는 예전에는 15초 안에 끝내라. 요즘 10초 안에 끝내라. 요즘에는 3초 안에 끝내라고 하거든요. 3초 안에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제품이 마술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면 왜냐면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앞부분에 잠깐 5초, 광고 5초. 나와서 5초. 스킵해 버리잖아. 근데 그때 확 잡아 당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짧은 기간에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게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게 뭐 아이폰이죠. 원래 아이폰이 여러분 스마트폰의 시초가 아니라 PDA 폰들이 있었고 그렇죠. 나 아이폰이 나왔을 때 노키아가 그때 이제 핸드폰의 최강자였는데 노키아가 스마트폰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노키아가 스마트폰 점유율 1위였어요. 근데 써보니까 어때? 꿀이거든. 막 진짜 아이폰 이렇게 슉 긁고 탁탁 하면 되게 스무스하고 되게 좋은데 노키아는 막 되게 클릭해하고 컴퓨터 들고 다니는 느낌이거든.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잘 아시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상황을 반대로 이해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주변에 어린 친구들, 애기들 엄마 많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막 스마트폰을 잘 쓰니까 우리 애 되게 똑똑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잘 써요. 다 잘 써요. 왜? 이게 쉬니까. 그만큼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쓸 만큼 직관적이라는 거죠. 나는 진짜 충격적인 게 그거에 놀랐어. 우리 딸이 유튜브 볼 때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이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오디오 버튼을 눌러갖고 그렇죠. 미니 특공대 X 딱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희 딸도 그랬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지들이 찾아서 쓰는 거예요. 하다 보면 클릭이 되거든. 우리 딸은 이제 유튜브 퀴즈로 보니까 그 버튼이 커요. 또 유튜브 퀴즈는. 그래서 눌러서 이거 뭐지? 근데 자기가 뭐 말했는데 거기 뭐 써지는 거야. 눈치채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데 미니 특공대 X 이래요. 딱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그러니까 뭐 그냥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품의 서비스가 만약에 정말 성능이 뛰어나다면 그 전에 그 비슷한 거를 고객이 경험한 거면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내가 비슷한 걸 경험해 보잖아요. 그럼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러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신 박사님이랑 그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분리기 막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어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사온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은지 몰라. 말을 업계에 있는 사람을 이게 그런 거죠. 튀기면서 정력제 같은 거죠. 좋은 건 알겠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좋다고 난리인데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할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써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나오면 그래 벌써 버전 업이 됐구나. 아니면 정수를 쓰는데 예전에서 얼음이 안 나오는데 얼음이 나오는데 우와 이거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품 팔 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 고객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는 이해하기 쉬운 거를 하되 아니라면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 수 있는 정말로 다양한 능력이 필요해요. 거기 진짜 마케팅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영업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업 잘하시는 분은 뭐냐면 진짜 대조를 잘하죠. 대조나 비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경험이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두 개밖에 대안이 없는데 상대방의 문제점을 쫙 얘기한 다음에 이걸 극복 사항들을 쭉 얘기해줘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삼성 이거 뭐죠? 쓰레기 이거 뭐야? 진공 청소기. 청소기 샀는데 그냥 거의 혹해 샀어요. 나도.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경쟁 업체 거를 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대조하시면서 잘 하시더라고요. 고객사가 됐으니까 나는 LG 거 샀는데 예, 고 작가님 건 삼성 거 사고 저는 노트북 사는데 그램 사는데 예.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LG 먼저 가니까 내가 삼성 좀 보고 올게요.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쫙 설명을 하는데 안 사고 못 비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둘이 대화했거든요. LG에 딱 넘어간 케이스죠. 삼성에 넘어간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네. 삼성, LG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사로 여전히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미 제품이 있으면 영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한가, 이해를 잘 시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가. 제가 이제 최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거 이제 실시간 소통형 플랫폼 이제 프레젠톡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비슷한 플랫폼을 쓰는데 너무 별로인 거야. 아 이거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이렇게 못 만드는 거지? 너무 UI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CTO 불러랑 CPO 불러갖고 이런 거 있는데 나는 이런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고 이런 UI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거 다 조사하고 우리가 일단 직접 쓸 거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고 우리는 실시간 그 공간형 소통형 플랫폼을 넘어서 익명 회의 플랫폼으로까지 넘어가자. 우리는 익스텐션까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나온 게 프레젠톡인데 제가 지금 한 5번 써봤어요. 뭐 반응이 뭐 엄청납니다. 직관적이거든요. 직관적. 뭐 상대가 안 돼요. 뭐 기존에 나온 지금 제품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인들한테도 한 다다음 달쯤에 이제 베타로 풀 건데 베타 무료 서비스로 풀고 이제 저희도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할 건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거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하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가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진 않을 건데 그 다음에 아무리 직관적이어도 기본 배리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잘 만드니까 그 쓰는 방법이랑 이런 걸 유튜브 영상으로 다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서 읽는 거보다 거기서 이제 어디 클릭해서 읽는 거보다 이 사람 이렇게 클릭해서 쓰더라. 그렇지. 보면 되거든요. 거기까지 좀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나 제품 만들 때 거기에 있는 사람 말고 비전문가의 이야기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일반 고객들은 다 비전문가거든요. 예. 근데 전문가들은 지식의 저주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모르는 순간을 잘 그럼요. 깨닫지 못해요. 그거를 잘 알아야 저희가 됩니다. 무료 베타 하는 이유도 뭐 여러분도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좋은가 아닌가 평가하고 그다음에 일정 속이면은 계속 무료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기능의 제한사항이 있겠죠. 뭐 입장자 참가자 수를 제한한다거나 뭐 질문 수를 제한한다거나 다른 업체랑 비슷하게 우리가 무료 보안제로 당연히 풀 텐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궁극적으로 유료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인데 뭐 서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무료 베타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 얘기를 듣기 위함이에요. 어차피 이제 진짜로 돈 주고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써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써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그럼 다 수용하는 거 좋은 거는요. 왜?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써보니까 이건 좋고 이건 불편하더라. 불편한 거 개선해야죠. 그렇죠. 아니면 설명서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던가.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런 이유에서 무료 베타 서비스를 그걸 무료 베타 하는 동안 그럼 여러분 우리 돈도 못 버는데 그다음에 서버 값은 뭐 몇백씩 계속 깨지는데 그거 한 3달만 해도 몇천 원 금방 깨지는데 저희 같이 영세 업체들은 힘들거든요. 몇천만 원이면은요. 직원 뭐 몇 명 월급인데 그게요. 그래도 그거를 감수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투자 비용으로 개발 비용으로 그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뭐가 직관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비전문가한테 피드백을 받는 서비스가. 저희는 근데 그런 커뮤니티가 너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너무 쉽죠 그거 자체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원래 이 스포티파이도 프리미엄 장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그 프리미엄은 앞장 우리가 그 무슨 거에서 설명했죠?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 어떤 제품을 제공하든 간에 직관적이고 이제 사용자 친환경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거가 구구절절해지면 이미 게임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구구절절해지는 순간 사용자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B2C가 전 세계 사용자가 10만 명이 될지 1억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옆에서 차싹 붙어서 계속 구구절절 설명해 줄 거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안 만들면 망한다 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오늘 케이스 스터디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케이스 스터디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